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12월 외국인이 몰래 산 종목이 타이틀인데요. 12월에 외국인 순매수를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중에 혹시 안 오른 거 중에서 또 보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번 가져왔으니 같이 공부해보시죠. 자, 그냥 바로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LG화학부터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누적 보유 증가량이 보이고요. 대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천억. 12월 지금 이제 반달 정도가 지났죠. 15일.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2주 동안 2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는 1250억. 그리고 LG전자는 1050억. 이 정도.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 플러스 아모레퍼시픽도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군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현대모비스는 270억 정도를 매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등락률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주식이 오르고 내렸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조금씩 차이는 있고, 하루 사이에 크게 오르고 적게 오르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유 누적 증가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피 기조상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사고 있고, 게다가 그런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 네, 많이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 아모레퍼시픽, 13%, LG디스플레이, 11%, 한국전력. 오늘 또 더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원익 IPS 13%, 9%는 포스코, 그리고 20% 헬릭스미스, 18% 카페24.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른 것도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0.1% LG화학, 마이너스 0.1% 네이버, 마이너스 2.2% 셀리버리, 마이너스 7% 대한유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외국인이 이렇게 위에서 샀다는 소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물론 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외국인이 샀을 수도 있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만도, 셀리버리, 대한유화 이렇게를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많이 못 다루는 점은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라도 한번 여러 가지 종목을 다루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그냥 같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 종목이 아니며 공부 추천 종목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 공부를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이제 이런 유튜버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뉘앙스를 파악하시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자유시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항상 의심해 주세요. 이거 길이 이거 사자일 수도 있어. 한번 검증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누르면은 새해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자, 처음은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한 번에 통째로 다룰 건데 그 이유는 딱 이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우리나라 3대장이죠. 그리고 이 3대장이 또 같이 쉬고 있고 또 같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는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네, LG화학을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70만원대에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만대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도 뭐 그렇다고 매도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70만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이 외국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LG화학 차트를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딱 그어놨는데 그 줄을 기준으로 이거는 코로나였으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우상향 하던 차에 한번 큰 상향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그 줄에 부딪힌 다음 다시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줄에 부딪힐 것을.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라고 보면은 80만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뭐 될 것 같다.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야, 이게 근데 너무 비싸요. 80만원이라서 이게 그냥 웬만한 사람들도 1000만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열흘 동안 한 개씩만 사도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한 72만원, 73만원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거기까지 안 내려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안 사면 됩니다. 뭐하러 굳이 사겠습니까? 자, 그리고 LG화학이랑 그다음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진짜는 얘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세 개 다 골고루 같은 비율로 1대1대1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식 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 LG화학을 한 개를 사셨다면은 이제 이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7조, 그 다음 58조에 가깝죠. 그리고 코스피 3입니다. 추정퍼는 44배. 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냐라고 했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나,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을 보시면은 15년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년과 내후년에 미친 듯이 거의 20% 정도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예상 퍼가 한 30 정도면 적당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지금 가격은 적당합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딱 적당한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100만 원은 당연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6만 원이네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80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그 LG화학을 두 개를 샀다면은 삼성 SDI는 한 3개 정도를 사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차트가 똑같죠? 아까 보시다시피 한번 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쏘았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다른 차면 기웁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최고가에 근접해서 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화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화 내지 마세요. 네,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셨을까요? 여기서 사시면 됐었잖아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한 2달 정도 됐죠? 2달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망할 주식이 있나, 내년에 그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주가는 한번 크게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고 크게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저는 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SDI는 이제 50만 원 미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이건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주식들을 2개, 3개 산다면 얘는 이제 6개, 7개 정도를 사면 되겠군요. 그렇게 동일한 비율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살 필요가 없고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7만원, 16만원 그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하지만 급해. 야, 내가 봤을 때 방금 봤잖아. 외국인이 막 이렇게 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뭐 테슬라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전기차가 또 역대급인데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는데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이 가격이 절대 최고가일 수는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오를 거예요. 우상향 기조는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 유입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뭐하러 팔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소리긴, 하나만 하는 소리긴 합니다. 자, 매수를 하실 때는 이거 내일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할 때는 굳이 말하자면 매도할 때입니다. 이게 내일 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한국전력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런 분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이거 내일 막 오를 것 같아서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 몇 개 샀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말을 하자면은 매도할 때에 가깝다라고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내일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내일 떨어지면, 내일 진짜 딱 떨어지면 시초가에 마이너스 1% 나오면 그때 진짜 살 거야 라고 딱 말씀하셨다. 그때가 매수할 때입니다. 아마 그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날 되면 귀신같이 올라가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분할 매수구나라는 거를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차트로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맞는데 내년 내후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반대로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또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도와 돈 뭐 하는 회사야? OEM 납품 매출액을 기준. OEM? OEM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주요 부품.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가 이렇게 세계 랭킹 50위 안에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현대위아는 최근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현대위아보다는 만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랑 만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OEM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옷 공부, 이제 휠러홀딩스나 화승엔터프라이즈나 뭐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OEM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OEM이 뭔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완성차와 부품업계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완성차가 부품사에 우리 거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 보시면 만도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딱 보면은 느낌 오시죠?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적어서 대신 여기에 만도라고 적혀있진 않아요. 만도라고 적혀있지 않고 나이키라고 적혀있죠. 그런 계약을 OEM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 대신 만들어줘. 대신 상표는 우리 거 받아. 상표도 우리 거 박아야 돼. 만도 너희 걸 박을 순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OEM, 대리 생산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생산. 그래서 그런 거를 OEM이라고 하고, 만도는 OEM사구나, 자동차 업계의 OEM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맞이할 분기 영업이익의 1,000원 시대. 이 말은 연간 4,00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영업이익으로. 그런 소리겠죠.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에이다스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세 지속, ADA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량의 이제 운전자 편의 시스템이라의 준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 차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차선 보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루즈라든지 뭐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다음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다음에 뭐 후진을 할 때 삐삐 거리는지 안 거리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차에 기본 옵션으로 다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들 그걸 원하고요. 왜냐?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것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만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매출은 3분기 12%를 기록해 시장 평균 침투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만도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더 미래지향적인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올려주셨던 탄소 배출 선구서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3프로TV였는데, 3프로TV에서 나오신 김준성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추천한 게 만도였습니다. 내년에 만도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도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다가 올해는 좀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겠구나 하고 영업이익도 꺾였죠. 그러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그건 이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20% 이상의 성장이 나오죠. 그래서 EPS를 보면 958배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펄을 1000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2019년에서 2021년 이걸 한 연평균으로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평균을 보자면은 한 1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2년 동안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지만 퍼 15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 예상퍼가 9.8, 그럼 지금부터 50%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영업이익 증감률이 미쳤습니다.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이 미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50%, 30%에서 50%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주봉을 보면은 예전에 이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랬던 종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 정고점을 이제 뚫으러 갈 겁니다.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사시고 장기 투자하는 건 매우 추천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대신 공부는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고 내년에 좋다고 그렇게 하니 자동차, 현대차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5만원 밑에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이면은 뭐 더 내려오는 게 좋겠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 1%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한 그 종목인데, 자, 네이버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량은 뭐 그냥 딱히 없습니다. 그 기간도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여기 가격이 현재 적당하구나 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다 앞자리가 28입니다.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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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원. 여기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BBIG가 한 번 더 갈 거니까 네이버를 지금 사는 거는 매우 좋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파란색이 확연히 많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봐도 충분히 높이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른쪽으로 기면서 외국인 기관이 그냥 또이또이 하고 있는 이 위치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사신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고, 떨어진다고 해도 한 마이너스 7% 정도가 거의 맥시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근데 네가 말한 지 한 몇 주, 한 2, 3주 된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올랐는데? 그죠? 제가 말한다고 바로 오를 수는 없죠. 바로 올 수는 없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말쯤을 보면은 충분히 더 상승이 되었고 이 정고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매출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올해 87% 성장을 했고 그다음 내년에도 18, 그다음에 그 내후년에도 한 17%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도 이렇게 큰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펄을 보시면은 2022년 기준 30배 정도면은 딱 이제 적당한 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싼가? 라고 살짝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BBIG가 주는 그런 이름값이 있고 네이버가 주는 그 모든 걸 이 회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첨부를 하기 때문에 퍼 4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퍼로 매길 수 없는 종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 그 다음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지 하고 딱 봤더니 매출액이 2017년도에 증가율이 200% 증가를 한 그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으로, 그 다음에 50억으로, 그리고 다시 20억으로. 네, 올해는 컨센이 뭐 나와있지도 않네요. 나와있지도 않고, 영업이익은 적지? 적지가 뭐죠? 적지 말라는 건가? 네. 저 영업이익은 뭐 다 적자라서 적자를 잘못 적은 건지 아니 적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입니다.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바이오구나. 네, 바이오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저 이유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바이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셀리버리 매도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투자를 할 때 안전벨트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는 그 안전마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이오는 제가 일단 모르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로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는 잘 투자를 하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 성향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은 그것도 투자니까요. 저는 이제 기피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실적이 안 나와서 안전벨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자면은 지금은 뭐 만약에 들고 계시고 뭐 혹시 물려 계시다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만 보자면 뭐 우상향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셀리버리가 이제 뭔가를 성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가격은 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유입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셀리버리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이 있다면.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낙폭 과대인 모습이 보이죠. RSI 10을, RSI 30을 뚫고 내려가는 이 모습. 이것은 시젠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혹시 미끄러지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자, 마지막 대한유아입니다. 대한유아도 이제 뭐 매수가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종목을 탑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제외하고 한 번 더 대한유아를 계속 다루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죠. 근데 이걸 보십시오.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한 3주 전이군요. 목표 시가총액 2.5조 원. 자, 그 이유가 뭐야? 화학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유사들의 수율 조정으로 인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아직도 안정세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은 가격을 높여도 되잖아요. 가격을 높였는데 원재료는 아직도 그대로야. 그럼 원재료는 뭐 파는 대로 남는 거죠. 이제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파는 가격은 더 높아졌어. 빵을 만드는데 100원이었는데 빵을 원래 1000원에 팔다가 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1900원이 남는 거죠. 예전에는 900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한번 보시자면은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자리만 읽어드릴게요. 2018년부터입니다. 2500, 2000, 떨어졌네요. 근데 2020년은 또 1800,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왜지?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생깁니다.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영업이익은 다시 읽어드리자면 110에서 165로 증가를 하고 내년에는 313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출액이 그렇게 증가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매출액은 2019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자, 보십시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 다음 해는 매출액도 조금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났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내년 퍼가 6.3이라는 건 저평가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미친듯이 사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외국 기관은 또 반대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거 기억나시나요? 2019년에서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내년에는 둘 다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그거를 딱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15년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6년 가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죠? 늘어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15년, 2016년이랑 2020년, 2021년이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화학 부분에 대규모 큰 사이클이 다시 이제 4년 만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상승 초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2015에서 2016 이때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당분간은 뭐 오른쪽으로 기거나 쉬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됩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는 소리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데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고, 이렇게 우상향을 이제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정고점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를 들으면 요즘 화학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화학이 무조건 대한유화랑 관련돼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대한유화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 초입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좀 떨어지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2월을 들어서 매수한 종목 중 안 오른 종목은 일단 보시다시피 보통 크게 오르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고, 제가 위에서 제시해 드렸던 가격들이 아마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안 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말한 종목들은 다 괜찮은 종목들이며 미래가 창창하다는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에서 공부를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는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시였습니다.